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의 안전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포항제철소에서는 안전사고로 6명이나 숨졌고 지난 연말에는 광양제철소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포스코 스테인리스 금속 제조 공장.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꽃이 치솟고 포스코 인근 마을까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햇빛이 거의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이게 생림동 주변에 먹구름이. 스테인리스 금속 제조 공장을 한 달 넘게 대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스코의 안전사고는 지난 2018년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포스코 광양제철소. 미사일처럼 잔해물이 하늘로 치솟고 잠시 뒤 연쇄 폭발과 함께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폭파가 2번이나 일어났어, 폭파가.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고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코코스 원료 보관 시설에서 정년을 앞둔 직원이 온몸이 골절 상태로 발견돼 숨졌고 지난해 2월에는 신항만 오부도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크레인에 끼어 숨졌습니다. 2018년 1월에는 포항제철소에서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노조는 포스코 안전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정우 회장 들어와서는 더 심각합니다. 최정우 회장은 역대 회장 중에 단 한 차례도 현장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형식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데리고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안전 예산으로 3년간 1조 1,0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늘었지만 경북에서는 8일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20대 여성은 지난 11일부터 발열, 설사 등 증상을 보여 지난 12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북구에 사는 40대 남성은 멕시코에서 그제 국내로 들어와 동대구역 워킹스루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본격 사용되기 시작한 5월 셋째 주부터 도내카드 소비가 지난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소비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도내카드 매출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월 첫째 주 마이너스 13%, 둘째 주 마이너스 6%, 5월 셋째 주 플러스 1%, 5월 넷째 주 마이너스 3%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주체별 5월 카드 매출을 보면 개인은 전년 동월보다 6% 감소했지만 법인은 23%, 외국인의 카드 매출은 6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지난 12일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기업 유치도 좋지만 포항에 있는 기업을 잘 지키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 대출금리 지원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원한 기업의 대다수가 형편이 나은 알짜이고 정작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담보를 요구해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정말로 혜택이 미미하다고요. 이 지금 쭉 지원받는 금액 그 기업체들 보면은 거의 90%가 받는 사람들이 거의 받아가요. 포항 테크노파크 도움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이 성장한 뒤에는 포항을 뜨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보조금만 받고 가는 먹튀기업인지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포항에서 돈 들여가 시건 키워놓으면 커갖고 날라버리면 우리 포항은 어떻게 됩니까? 특급 호텔 하나 없는 초라한 포항의 관광 현주소에 대한 탄식도 나왔습니다. 50만 도시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도 없습니다. 호텔 사우나가 있는 호텔 하나 없습니다. 누차 호텔 유치하라고 했는데. 김정숙 의원은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에 기업 유치가 급급한 나머지
미래 폐자원의 거점 수거센터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다며 완성 전기차 공장 유치를 주문했습니다. 음극재 있고 양극재 있고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성차 자동차 라인 하나 정도는 유치해 와야지 포항이 20년, 30년 앞을 보는 그런 어떤 먹거리가 좀 되는 거 아닌가. 조민성 의원은 전통시장만 살리지 말고 청년 창업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6천여 업체가 참여하는 팡팡 세일 주간을 운영합니다. 외식업과 이미용업, 도소매업체가 전 품목을 10% 이상 할인 판매하는데 참가업체에는 시에서 인증 깃발을 부착합니다. 첫날인 20일 죽도시장 특설 무대에선 김수찬, 나태주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붐업 콘서트가 열리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행사장 주변에서 포항사랑 상품권 10억 원어치를 10% 할인 판매합니다. 코로나19로 늦춰졌던 포항 중앙상가 야시장이 오는 20일 다시 문을 엽니다. 포항시는 지역 상권 대규모 할인 행사인 팡팡 세일 주간에 맞춰 오는 20일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일만 친구 야시장은 포항 중앙상가 북쪽 구간에 먹거리 판매대 35개 규모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시와 공연이 모두 취소돼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한 예술인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가려 지원에서도 소외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극단 연습실에서 배우들이 무대에 올릴 연극을 연습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연습을 하는 건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연극단체와 배우들에게 지난 4개월은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스탑되면서 진짜 수입이 전혀 없게 된 상황이에요. 공연 계획을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잡았다가도 그게 또 취소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달 26일에 열리는 대구 연극제를 준비하느라 그나마 활기가 도는 모습이지만 연극계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남구 대명 공연 거리에는 20개 극단이 12개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니어서 정부 초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급하는 대구시의 긴급 생계 자금도 그림의 떡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걸 지원을 못 받고 벌이는 없는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사실 조금 힘들긴 하죠. 정부는 공연 예술 업종을 관광 여행업과 함께 특별 고용 유지 업종으로 분류해 개인당 300만 원의 창작 준비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공연 예술 업종 종사자가 7천 명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142명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예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예술인 활동을 증명하는 게 어렵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한 500명 정도 되는 거는 나름대로 저희가 예술인 문화재단에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되면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 예술인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원도 지원이지만 예술을 생계수단이 아닌 취미생활 정도로 바라보는 그릇된 풍토가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의료진들에게 9월 15일까지 농촌 관광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체험 및 숙박비를 50% 할인합니다. 경북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128개와 치유농장 7개 등 모두 135곳의 농촌 관광시설이 있으며 포항 봉자마을과 고령 예마을 등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북 농촌체험 휴양마을 앱을 통해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울진군은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온 경제회복비 50만 원을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행복카드나 울진군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고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월성원전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위한 양남면 설명회가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지역 실행기구는 예정대로 여론 수렴 절차에 나설 예정이어서 원전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반 갈등으로 2주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었던 경주시 양남면 맥스터 추가 증설 설명회.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입구와 2층 설명회장으로 가는 계단을 봉쇄했습니다. 광장에선 맥스터 증설 반대 주민들이 지역 실행기구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 약속도 안 지키는 당신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킵니까? 왜 지키십니까? 당신들 뭐라 부지도 다 뽑아놓고 뭘 지켜요? 반대 주민들은 지난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맥스터 증설 반대가 55.4%가 나와 설명회는 필요 없으며 정부가 2016년까지 핵 폐기물을 이전한다는 당초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갈 데가 없는 그 고준위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은 잘못하면 연구 처분장, 연구 저장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찬성 주민들은 맥스터 증설은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뭐든지 대처할 수 있는 본인들에게 이걸 다 넘겨야 됩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산자부와 지역실행기구는 긴급 회의를 거쳐 설명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명회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고 종료도 아니고 무산도 아니고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실행기구는 설명회와 관계없이 이미 시민참여단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반대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주시가 금장교 일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제2금장교를 오는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지난달까지 형산강 하천 점용 협의 등의 절차를 마쳤고 다음 달부터 환경 재해 영향 평가를 거쳐 빠르면 9월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금장교는 경주시 황성동과 형곡면에 있는 370m 4차로이며 도비를 포함해 41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늘부터 오는 11월까지 신라 역사관 3, 4실을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 기간 면진 시스템 진열장을 제작 설치하고 휴식 공간을 늘리는 등 전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실시한 1, 2실에 이어 올해 3, 4실 개편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신라 역사관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과수 화상병은 한 번 걸리면 나무를 뽑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어 경북도 긴장하고 있는데요.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문경의 과수원은 가지 검은 마른 병으로 최종 판명됐습니다. 과수 화상병 같은 세균성 병해인데 치료제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과수 화상병 의심 신고가 들어온 문경시 동로면의 한 과수원. 농촌진흥청은 1차 가디 진단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이곳 사과나무가 가지 검은 마른 병으로 최종 판명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지 검은 마른 병은 줄기나 잎이 불에 탄 듯 검게 말라 죽는 과수 화상병과 증상은 거의 유사하지만 확산 속도가 느립니다. 과수 화상병은 병에 걸린 나무가 과수원의 5%를, 가지 검은 마른 병은 10%를 넘으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합니다. 문경시는 병에 걸린 나무 6주와 인접주 등 13주를 제거해 매몰 처리했습니다. 경북의 가지 검은 마른병 말병은 영주에 이어 올 들어 2번째입니다. 특히 높은 기온에 잦은 비까지 내리면서 가지 검은 마른병과 과수 화상병 같은 세균성 병의 발생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 약제도 마땅한 예방법도 없어 증상이 발현된 나무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25일 시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콜센터를 통한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는 100여 명의 콜센터 직원과 현장 안내 요원을 선발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스마트 콜센터는 데이터베이스와 전용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콜센터 상담 요원이 시민 개개인에게 노선 개편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밍크, 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는 사례가 잇따르자 오는 8월 10일까지 특별 단속을 펼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액을 빙자한 포획과 작살 등 도구를 이용한 포획, 조직적인 유통 행위 등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